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언급을 해놨는데, 이전 방송에 어떤 언급,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서 핵심 포인트를 던져줄 테니까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항상 제가 말에 뭐라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 1년 전, 2년 전의 내용을 보면 시장을 알고 가자. 그래 종목을 쉽게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테마의 끝이 여기냐에 따라서 쪼다가 안 되는 거거든. 여기서 사면은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완전 쪼다 되는 거죠. 여기서 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알고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지수입니다. 지수. 우리 종목을 하면 우리나라 지수겠죠. 종합주가지수. 거기서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엘리어트 파동을 이걸 알아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1파 3파 5파 상승 구간 조정 구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레벨업을 알아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 이거 조금 길게 할 테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진짜 머릿속에 확실한 개념을 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인류는 1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2를 벗어나지 못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되돌아오거든. 되돌아오거든. 1이 지나면 2가 나오고, 2가 지나면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오거든. 그때 11이 나오잖아요. 그죠? 11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이 있으면 10년이 있고, 10년이 있으면 100년이 있고, 100년이 있으면 1000년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서 차트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을 했는데 조정이 작은데, 자기 종목은 이 꼭지에서 이렇게 바닥을 치더라 이거지. 이만큼 바닥을 이렇게 치더라. 본전 못 찾는 거죠. 영원히 본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제 나이가 올해 56세인데 제 삶을 건강하게 살면 이제 앞으로 10년이고, 나머지 한 20년 정도는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15년 이후에 자기 종목이 본전이 찾는다 그러면, 내가 한번 늙어서 꼼짝 말아 하는데 그 돈이 필요 있습니까? 돈이 필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회복하느냐, 그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 이를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이 조정파가 항상 있습니다. 조정파가. 이 구간이, 잠깐만요. 이 구간이 조정파예요. 이 구간 조정파. 그 조정파잖아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고 연봉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 조정파 안에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레벨업이 되느냐 하면, 이게 1단계 레벨업이잖아. 이게 맞나? 이 1단계 레벨업, 2단계 레벨업, 3단계 레벨업, 그럼 4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더 빠지더라도 이게 3단계 레벨업이 된다는 거예요. 더 빠지더라도. 이 레벨업이 되면, 다른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죠. 우리 집을 짓는데 100년 전, 그다음 옷을 입는데 30년 전,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청바지가 트룰리전이라는 청바지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요즘 젊은 애들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트룰리전 청바지가 15년 전에 바지 하나 사 입으면 100에서 200만원 했습니다. 그거 입고 다니면 자랑이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자동차로 따지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면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그죠? 요즘은. 옛날에는 15년 전에는 벤츠만 타고 다니도 어깨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15년 전에 벤츠하고 지금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타고 다녀야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벨업이 됐다는 거거든. 레벨업이. 그럼 레벨업 되면은 레벨 다운이 되느냐? 레벨 다운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가슴 깊게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향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종목부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하기 이전에 차트를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시장을 먼저 읽고 테마가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마무리를 이해를 하시고, 이때 이제 99년도 2000년도인데 제가 주식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때 당시 저도 잘 개미고 쪼다였었죠. 저도 지금도 쪼다짓 많이 합니다. 여러분만 쪼다짓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쪼다짓 억수로 해요. 저도 쪼다 맞습니다. 쪼다 맞는데 쪼다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었는지 저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떤 테마, 뭐 IMF 테마라는 게 있었고, 이 차트 연봉을 이래 보면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잘 드릴게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식이 505만원까지 갔어요. 505만원까지. 내 기억으로 그래요. 요즘은 이 주식을 아예 안 보는데, 이게 연봉 차트잖아요. 연봉 차트인데, 캔들을 한번 봐보죠. 캔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개예요. 뭐 2000년이라 보고 지금 2022 오문에 25개가 당연히 생기죠. 25년 동안 SK텔레콤이 전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뚫지를. 자, 여기서 깊은 설명을 드릴게요. 뜻깊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저 대한항공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슈, 어떤 저 테마가 있느냐, 이게 이제 기대 심리거든. 기대 심리. 어떤 건 기대 심리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막 수십 배 수백 배가 오르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날아간 게 바른손이라고 있거든요. 바른손 그 차트를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은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이 큽니까? SK텔레콤이 큽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신풍제약 회사하고. 근데 그 회사에서 뭐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본 따져보면 내가 볼 때는 아직 계산을 내가 안 해봐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떠나서 그 SK텔레콤은 이때가 기대심리, 그때 당시 SK텔레콤 신세 017, 제가 핸드폰 판매점을 했거든. 016, 018, 019. 내 기억으로 이게 나오기 전이에요. 이게 나오기 전에 SK텔레콤 나왔겠네요. 그래서 SK텔레콤이 가입자가 1000만 명이라 보면 신세계통신은 그때 300만 명. 얘들은 시작이기 때문에 10만 명도 안 되고 막 이제 PCS라 그러거든. PCS. 얘들은 뭐 계속 뭐 홍보를 하고 주변에 뭐 통신 장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얘가 어떤 기대 심리를 가졌느냐, SK텔레콤이. 얘들 잽도 안 되고 모든 가입자가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딱 오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이유가 어쨌든 기대 심리과 수익성을 기반을 엄청나게 올랐어. 그러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딱 내려왔잖아요. 조정이 팍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쪼다가 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이 언저리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얼마만큼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손트론 분들도 있고,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레벨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레벨업. 어떤 뜻이냐면, 얘들은 여기서 레벨업이 됩니다. 레벨업. 이 가격은 내가 볼 때는 SK텔레콤이 상폐되거나 뭐 다른 그 통신사로 빼들어가거나 국가가 나와서 너가 쓸모없는 회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까지는 여기가 레벨업 1단계예요. 레벨업을 상승시키기 위한 돈 회전, 그 다음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돈 회전, 여기가 저점을 찍고 큰 이벤트가 없고 큰 이슈가 없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날아가진 않고 점차적으로 쫙 움직이잖아요. 손해는 안 보고 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월급 제대로 주고 보너스 제대로 주고 기업은 튼튼하다. 근데 주가는 정고점을 못 뚫고 올라갔어. 정고점. 왜 못 뚫고 올라가겠습니까? 수익률은 나쁘지 않고 월급들 직원들 다 막 내놓으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왜 주가는 안 빠지겠습니까? 근데 왜 안 오르겠습니까? 여기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이때 그 뭐 1조가 났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20조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고점을 뚫고 가겠죠. 근데 이때가 1조가 났으면 지금도 1조 부근이라는 거야. 이게 기대 심리 포함 수익률이거든. 1조가 수익률이 나도 기대 심리는 100조 이상으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동을 했다고 보면 돼요. 복동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고점의 이 저점 대비 수익성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거고, 그럼 레벨업이 되고 언제 이 고점을 뚫느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고점 무조건 뚫습니다. 왜? 상패되지 않고 지금처럼만 움직인다 그러면 왜? 주가가 레벨업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몇 년이 걸리느냐? SK텔레콤 25년 걸렸죠, 지금. 25년 걸렸어도 고점을 못 깨요. 근데 어떠한 수익률이 계속 수익이 좋아진다 그러면 뭐 타 이동통신에서 뭐 빼들어오고 뭐 점유율이 높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수익이 좋아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깨게끔 되어 있어요. 시장이 악재가 생기면 작은 조정은 나오겠죠. 시장이 예를 들어 폭락이나 1200포인트까지 빠진다 그러면 텔레비전 얘기까지 빠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주주 담으면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유에 어떠한 이유가 안 생기면 그 주가는 날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잠시만요. 날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어떠한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갔죠. 그 다음 조정 봤을 때 연봉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그러니까 폭락을 했죠. 그죠? 폭락을 했죠. 카카오도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이게 차트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절망감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나는 있죠. 결론 하나는 딱 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나쁘지 않으면 SK텔레콤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아까 카카오 네이버 똑같으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이 고점을 어떻게 뚫고 넘어가느냐. SK텔레콤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생겨야 돼. 그런 상황이.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연봉 월봉 보면서 답을 내가 그냥 드릴게요. 답을 드릴게. 일단 일봉 보면 안 돼요. 일봉은 무조건 단타입니다. 급등 급락입니다. 하루 1일 1비가 따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묻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예요. 박스권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저리까지 오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눈이 안 보여요. 네이버는 30만원 전후 맞나요? 34만원 전후까지 오면 한번 팔아줘야 돼요. 100% 다 팔면 안 됩니다. 100% 다 팔아도 쪼다예요. 항상 쪼다는요, 쪼다는 몰빵합니다. 쪼답니다. 그 새끼들은 무조건 쪼답니다. 30% 정도만 팔아. 30% 팔면 내려오면 다시 절반 정도 조정받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그럼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또다시 30% 매수를 해. 이런 전략을 따져야 돼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카카오도 딱 이 자리 박스 11만원입니까? 네이버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카카오 다른 주식들은 조금 특이한 페이스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이제 언급을 할 시간이 되면 해드릴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 이만큼. 이 아래서 박스권 움직인다며.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부도설, 최악의 경우 부도설, 또는 요즘 롯데주들처럼 그런 이슈가 생기면 이 자리에서 더 빠지겠죠. 근데 그게 세력의 매집적인 폐기성 내용이라 그러면 그런 걸 찾아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사람이 추세를 먹는 겁니다. 그런 걸 찾아가는 사람이 추세를 먹는 거. 이거 지금 안 뽑아놨습니다. 좀 이따 뽑을 기계상이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지수가 업종
업종지수가 업종지수 이게 내가 120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겠지만 어떤 말을 못해요. 어떤 말을 못해. 미국, 유럽, 일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던지는 걔들이 빠지면 1200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 주가도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듣지 마시고 묻지 마세요. 왜냐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그 주식도 힘없는 주식도 더 많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소소한 큰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 이 주가는 이 안에서 논다는 거죠. 이 안에서 논다는 거고. 그러면 언제 신고점을 깰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SK텔레콤 좀 전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 신고점을 깰 수가 있습니다. 깰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영상으로 어떠한 설명을 내가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면요. 세 번, 네 번 들어보세요. 세 번, 네 번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는 하시지 마시고, 이 주식들이 나쁜 주식들이 아니에요. 나쁜 주식들이 아니고, 기대 심리보다 그 이상으로 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쪼다가 내 방송을 보면서 돈을 못 벌고 쪼다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드리잖아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처음에 접근했을 때 연봉이나 월봉 차트만 보면요. 월봉 차트만 보면요.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좀 전에 이전에 내가 올려놓았던 하나 더 이거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나 얼굴이 너무 늙어가지고 조금 얼굴 보여드리는 게 조금 제가 전진노복건설 내가 안경을 잠시 벗고 늙어서 그래요. 내가 늙어서 저도 이쁜 모습을 좀 좋아하는 거지. 나름대로 이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고 매장에 앉아서 지금 10kg 쪘습니다. 살이 배가 지금 10개월이에요. 배가 전진 노복건 일봉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떴잖아요. 월봉으로 놓으니까 또 엄청나게 떴어요. 연봉으로 놓으니까 상장 이후에 뭐 좀 떴네요. 이런 주식들은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직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상장된 지 2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보고 재무제표는 믿지 마시고요. 회사에 주담들한테 전화를 해보든지 그런 아직 그 살아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은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작은 파동에서는 그 엘리트 파동 정확하게 나오는 1, 2, 3, 4, 5, A, B, C 주봉 파동에서는 A, B, C 파동에서 이후로 뜬다 그러면 또 이 전진 로봇주가 좀 요즘 이슈가 좀 있잖아요. 얘들은 얘들처럼 카카오처럼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은 그래도 카카오 네이버처럼 이렇게 주가를 바닥에 곤돌아질 가능성이 조금 작겠죠. 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세히 보고 그 매집을 한다고 하면 매집은 항상 3분할 매수입니다. 3분할 매수 3분할 3 100만원 있으면 30만원 30만원 아니면 33만원 3분할 매수 3분 매수를 해야 돼요. 쪼다들은 어떻게 한다? 일단 뭐 자기 있는 현금 몰빵한다. 몰빵 또 빠지니까 친구한테 빌린다. 또 빌린다. 또 몰빵한다. 진짜 쪼다들 담보 잡는다. 병신 쪼다 같은 것들 절대 그러면 안 돼. 병신 쪼다 가는 짓이에요. 쪼다들 거지랄 하는 인간들 나한테 와서 뺨을 그냥 죽 때리 불라마. 그런 인간들은요 저거 애미 지 새끼 지 마누라 전부 다 욕하는 개 잡놈의 새끼들이에요.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지만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 나는 어디 나가서 돈 10만원 빌리기도 얻어먹기도 힘들더라. 근데 진짜 이게 주식 이야기하면요 성질밖에 안 나요. 성질밖에.
이전 내용 잘 보시고 쪼다짓 하지 말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희망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좀 전에 라인 끊고 이야기해 줬던 부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그 분할 매도 분할 모드, 그 다음에 이슈가 빵빵빵 터졌을 때, 그저께 이슈가 빵 터졌죠. 일봉으로 내가 한번 볼게요. 이거 비교보수 가는 겁니다. 일봉으로 이렇게 보면 그저께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형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대형주들 로봇 이거 빼고요. 네이버 급락했죠. 셀트리온 급락했죠. 그죠? 셀트리온 아니구나. 카카오 급락하고 지금 땡겼죠. 그러니까 시장에 우선적인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선조정과 선반영 이것도 잘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뭐 한 20분 동안 계속 떠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셀트리온도 마무리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이 맴도네요. 셀트리온도 기존하고 동일한데 왜 이거는 헤드앤숄더가 됐느냐, 이때 어떤 숨어있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겠죠. 숨어있는 이벤트. 그래서 내가 이 셀트리온 들고 있는 몇몇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수년간 5년에서 15년 동안 5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전에 설명된 SK텔레콤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으면 이 신고점을 깨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라. 그래서 박스권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네모가 돼. 이 박스, 잠깐만요. 컨트롤 2.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끝으로 그 마무리 할 테니까 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1, 2분만 나한테 말씀만 물어보셔도 도움이 되니까 이 이후에도 이런 내용을 종종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이전 내용, 오늘 내용은 진짜 깊숙이 여러 번 보시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